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살고 있던 글로리아 라미레즈는 2명의 자녀와 남편을 둔 31세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1994년 2월 19일 갑작스런 심장 문제로 인해 라미레즈는 구급차에 실려 집 주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암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구급차에 실려갈 때에는 제대로 호흡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그녀는 몸에 알 수 없는 기름기로 인해 번들거리고 있는 상태였죠. 의사와 간호사들은 제세동기의 사용과 함께 원인 파악을 위해 혈액 채취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간호사인 수잔 케인이 피를 뽑기 위해 팔에 바늘을 꽂자 응급실에는 이상한 암모니아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채취한 혈액에는 알 수 없는 마닐라색 입자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케인은 혈액을 의사에게 넘긴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케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사이 응급실에 머물고 있던 의사 줄리 또한 호흡 문제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이후로도 많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총 23명의 직원들이 말이죠. 아무런 증상 없던 의사들만 남고 전부 밖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미레즈는 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을 이어가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미레즈가 세상을 떠난 후 23명의 의료진이 쓰러진 이 현상에 대해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병원 내 유독가스나 독소 또는 기타 이물질의 징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간의 조사에도 특별팀은 의료진이 기절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원의 문제점보단 라미레즈의 몸에서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는 증언에 따라 특별팀은 해당 병원이 아닌 라미레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라미레즈의 부검 결과 그녀의 몸속에는 티간이 발견되었는데 티간은 메스꺼움을 느낄 때 먹는 약으로 신체에서 아민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아민이 암모니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응급실에서 발생했던 암모니아 냄새가 이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녀의 혈액과 조직에서는 다량의 디메틸 술폰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수치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몸에서 아민과 디메틸 술폰의 수치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녀의 혈액에 있는 비정상적인 물질이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든 현상을 설명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자 세간에서는 새로운 화학 무기를 병원에 사용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특별팀의 팻 그랜트 박사가 정말 놀라운 결론 하나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궁경부암 말기였고 그 통증을 이기기 위해 그때 당시 만병통치약으로 불렸던 디메틸 설폭사이드, 즉 DMSO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고 이것은 그녀의 몸이 응급실 이송 당시 기름기가 번들거렸던 이유도 설명됩니다. DMSO가 통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불안 증세도 줄일 수 있다고 믿었으며 운동선수들은 피부에 DMSO 크림을 문지름으로써 근육의 통증을 완화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DMSO가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유해 물질이 크림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DMSO 크림은 디메틸 설폭사이드가 원료였고 그녀의 몸에 있던 것은 디메틸 술폰이었죠. 이것에 대해 팻 그랜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응급이송 당시 산소호흡기 사용으로 인해 몸속에 있던 디메틸 설폭사이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디메틸 술폰이 되었고 그 이후 제세동기 사용으로 인해 디메틸 술폰이 전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 디메틸 황산으로 변했다는 주장. 그렇게 그 황산은 라미레즈의 몸속에서 가스로 분출되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실신하게끔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디메틸 황산 노출로 인해 겪는 증상과 23명의 의료진이 겪는 증상이 일치했죠. 앞서 말했듯 그녀는 자신이 자궁경부암 말기라는 사실을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아마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던 그녀에게 이와 같은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고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다는 사실과 더불어 당시의 의학 수준이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엄청난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최후의 선택으로
한때 만능 치료제로서 사용되었던 DMSO를 몸에 바르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 가설에 동의하지 않았고 가족을 담당하던 주치의에게 부검을 의뢰하려고 했으나 부검한 시신을 양도받았을 땐 심장도 없었을 뿐더러 다른 장기가 대변으로 교차 오염이 되었기에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1994년 4월 20일 올리브우드 기념공원에 안치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바른 그림이 우연의 우연을 거쳐 황산이 되어 23명의 의료진에게 고통을 준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또 다른 유독가스를 병원 대상으로 실험한 것일까요? 미스테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